2020년 8월 23일 일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수출 주력 업종 하반기 부진 5.1% 뚝. 내년 2분기 회복.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상반기 매출 실적도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 지난해 상반기보다 3.3% 감소의 반도체 착시를 빼면 상하반기 모두 매출 전망이 부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했고 하반기에는 5.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전자 IT 5개 업종의 평균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는 13.8%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미국 소형 SUV 점유율 30% 돌파. 2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트랙스와 앙코르, 트레일블레이저, 앙코르 GX 등 한국 GM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소형 SUV 모델의 미국 시장 내 상반기 판매량은 93,538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 전체 소형 SUV 세그먼트 판매량의 30%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올 상반기 동안 미국 소형 SUV 소비자 3명 중 1명은 한국 GM의 수출 제품을 구매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재용의 승부수. 삼성전자 AI 노벨상 만든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의 인공지능 분야 석학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독자적인 삼성 AI 연구자상을 도입합니다. 공공부문이 아닌 개별 기업이 AI 분야에서 우수 연구자를 격려하는 자체 시상식을 운영하는 것은 드문 일이며 국내에선 삼성전자가 최초 사례입니다. 이는 국적을 불문하고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AI 사업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재계에선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보에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몰려오는데 빅테크 빅뱅크 상생 없인 공멸. 미비한 제도와 역차별 논란 속에서도 빅뱅크와 빅테크 간 협업은 가시화되는 양상입니다. 한 시중은행 디지털 담당 임원은 더 큰 적을 상대하기 위해 한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국경을 넘어오고 있다며 우리끼리 금융 패권만을 다투다가는 우물 안개구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을 우려한 듯 최근 우리금융은 KT와 손을 잡았고 KB금융은 NC소프트와 인공지능 투자자문 합작사를 설립합니다. 하나금융도 SK텔레콤과 합작법인 핑크를 출범시킨 데 이어 신한금융은 네이버와 적과의 동침에 들어가 AI 서비스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두부시장 선도하는 풀무원 진출 29년 만에 턴어라운드 성공. 풀무원 USA의 최근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지속적인 외형 성장과 수익 구조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년 3분기 풀무원 USA는 매출 548억 원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8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올해 2분기 매출은 작년 3분기 대비 약 20% 성장한 657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적자를 완전히 해소하며 영업이익 7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1991년 교민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풀무원은 2016년 미국 1위 두부 브랜드 나소야를 인수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풀무원은 미국 진출 29년 만에 나소야 인수 4년 만에 턴어라운드하며 외형 성장과 흑자 구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신용대출 규제 강화 일단 멈춤.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구입에 쓰이는 우회 통로는 철저히 차단하되 코로나 사태로 재차 민생경제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긴급 자금 수요까지 옥죄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금융권 안팎 개선 신용대출이 주식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이른바 빚내서 투자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신용대출 증가세에 손을 댈 거란 관측이 높았습니다. 기준금리가 0%대로 떨어지며 사실상 제로 금리에 들어선 상황에서
신용대출로 주식을 사거나 주택 구입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삼성도 못한 의료장비 대박 SKT 투자 나녹스 미 나스닥 상장. SK텔레콤이 삼성도 성공 못한 의료장비 사업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참여한 이스라엘의 의료장비 기술기업 나녹스가 21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이날 주가는 상장가 18달러에서 종가 21.7달러로 20.56% 급등했습니다. 나녹스는 반도체를 이용해 X선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엑스레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톱만 한 실리콘 반도체 속에 있는 1억여 개의 나노 전자방출기를 디지털 신호로 제어해 순간적으로 전자를 생성하고 X선으로 전환해 촬영하는 기술입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고 이후 결제 전까지 해당 주식을 매입해 갚는 방식으로 약세장에서 투자자들이 차익을 얻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은 공매도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다음 달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 등에선 공매도 참여 비중이 작은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내년 예산 560조 육박. 재정 건전성 빨간불.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 본 예산 규모인 512조 3천억 원보다 대폭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8%대 중후반에서 9%대 초중반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돈 쓸 곳이 늘고 있지만 세수는 줄고 있어 이중고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293조 5천억 원이었던 국세 수입은 올해는 3차 추경 기준 279조 7천억 원을 조금 웃도는 280조 원대로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 증액과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세 차례 추가 경정 예산을 거치면서 43.5%까지 치솟았습니다. 내년에도 수십조 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분양 가상한제로 힘 잃은 허그. 분양보증 독점 깨지나.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주택분양보증사업 독점 운영권이 깨질지 주목됩니다. 허그가 1993년부터 분양보증사업은 운영한 지 27년 만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분양보증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나선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으로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명분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 부도 등에 대비해 계약자의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건설사는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때 허구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금융권 대출이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알짜, 유통가 틈새 연령대 잡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2030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편의점의 50대 이상 연령층의 유입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CU가 지난 6월 선보인 편의점 와인 예약 구매 서비스인 CU 와인샵 론칭 이후 약 2개월 동안 이용 고객을 분석한 결과 모바일 쇼핑에 익숙한 20대 보다 중장년층인 50대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최근 중장년층 활약의 CU의 전체 와인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CU의 7월 와인의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은 64.1%를 기록했습니다. 소주, 맥주 등 다른 주류들의 신장률이 10%대에 그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장세입니다. 비주류 연령대였던 50대 이상 중장년층 고객의 힘을 확인한 편의점들은 이제 직접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TSMC 공격적 채용에 삼성 파운드리도 대응책 고심. 23일 업계에 따르면 루더인 TSMC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8,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올해 채용 목표치를 유지했다는 의미입니다. TSMC는 이미 상반기에 올해 채용 목표치의 상당 규모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비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인력 규모는 국내외 총 1만 4천 명 수준이며 매년 수백 명을 채용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TSMC와의 격차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역시 최근 파운드리 부문의 대규모 투자에 발맞춰 채용을 공격적으로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일부 국제선 운항 재개 2차 팬데믹 관건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일부 국제선 노선을 재개하거나 증편할 계획입니다. 우선 미국, 보스턴 노선을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까지 주 3회 정기 운항키로 했습니다.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는 운항 재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코로나 2차 팬데믹 조짐이 나타나면서 코로나 이전 운항률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입장입니다. 헬리오시티 -90%, 잠실주공 -80%, 허위 매물 단속에 아파트 매물 급감. 온라인에 허위 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 시행되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했습니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은 총 74,126건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인 10만 8,578건에 비해 31.8% 감소한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A공인중개업소에서 중개하는 매물을 B공인중개업소도 광고하는 중복 매물, 가격을 낮춰 올리는 미끼 매물, 이미 거래됐는데도 광고를 내리지 않은 매물 등이 상당수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밀린 종부세 2,761억 원. 다른 세금보다 체납률 높아. 지난해 종부세 체납 발생률은 9.5%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8.6%를 찍은 이후 가장 높은 체납률입니다. 이는 전체 국세 평균 체납률보다 높습니다. 지난해 국세 체납률은 6.8%였습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로 부동산 소유자의 근저당권이 과다해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 체납이 발생한다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 납세 기한까지 종부세 부과 세액을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모펀드 사태 속에도 증권맨 평균 급여는 증가. 왜? 23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증권사들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0개 증권사의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7,155만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6,376만 원 대비 12.2% 늘어난 액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증권사들이 판매한 사모펀드들이 잇따라 환매 중단되는 등 손실이 컸다는 점에 비춰보면 급여 상승이 의아합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상반기 주식거래 활황으로 영업부서 직원들의 상여급이 늘어 평균 급여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주요 증권사들의 2분기 순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신용정보 제공 범위 공방 치열. 금융위는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 쿠팡 11번가, 이베이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에 25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회의를 갖는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개정안을 재개정하라며 성명서를 낸 데 따른 대응입니다. 인기협 등 양협회는 개정안에 전자상거래업체의 마이데이터 제공 신용정보 범위에 금융사가 요구한 주문 내역 정보가 포함됐다며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주문 내역 정보는 결제 납부 연체처럼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금융위는 전자상거래의 주문 내역 정보는 신용정보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하자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LG디스플레이 적자순환 끝이 보인다. 이르면 3분기 흑자. 23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업계의 LG디스플레이 실적 전망 추정치 평균에 따르면 올해 3분기 LG디는 영업손실 374억 원을 내며 전년 동기보다 적자폭을 4천억 원가량 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에서는 3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했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오는 4분기에는 영업이익 803억 원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 유력합니다.
예상대로면 LG 디스플레이는 올 하반기 429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국내 외국 기업. 지난해 돈 잘 벌고도 투자 고용은 인색. 23일 기업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내 외국계 기업 43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투자액은 3조 4,985억 원으로 2018년 대비 25.5% 줄었습니다. 또 직원 수는 86,187명으로 전년보다 4.3% 감소했습니다. 반면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총 149조 3,328억 원, 영업이익은 5조 4,179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8%, 7.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외형 확장과 이익 개선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가운데서도 투자와 고용은 축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부러 줄 세우고 블로그 리뷰 사고 음식점, 꼼수 영업 폐업만 앞당긴다. 최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외식 시장이 커졌습니다. 맛집이 늘면서 일부 맛집의 부실 경영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비용 절감을 위한 비윤리적 식자재 유통 행위, 맛집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손님을 줄 세우는 행위, 돈을 주고 블로그 리뷰를 사는 행위 등입니다. 이런 관행이 마치 성공 비결인 것처럼 확산되고 있지만 이는 폐업을 재촉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성을 손쉽게 뛰어넘으려는 일부 외식 브랜드 점주들의 얕은 수는 금세 들통이 나게 됩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